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결정으로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 지정하면서 설 연휴 기간이 엿새로 늘어났습니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13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항공의 항공기 정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예상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LG전자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설 선물 세트로 유통업계에서는 특별한 구성 세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벌써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선물 세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건설업계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완화 정책이 늦어질 경우 올해 건설업체의 부도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결정으로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 지정하면서 설 연휴 기간이 엿새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설 연휴를 엿새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경기 진작을 목표로 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 고위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는 25일부터 시작해 30일까지 이어지며 엿새 동안 연속적인 휴식이 가능해집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경제 진작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교통량 분산과 같은 부차적인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약속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와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며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3일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수수료를 최대 50% 이상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신규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크게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편은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부과했던 중도상환 수수료를 줄여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하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시 담보 평가와 유지에 드는 비용을 중도상환 수수료로 충당해 왔기 때문에 실비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11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대출자들이 상환 부담을 덜고 은행으로 대출 이동을 관리하는 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방침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며 대출 유형별로 유연한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서 대출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산업 소식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항공의 항공기 정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LCC1위 제주항공이 최근 발생한 참사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12월 29일 제주항공의 7C2216편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구조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제주항공의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나 구조물을 충돌했습니다.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으며 승무원 2명만이 구조됐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유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주항공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항공기 운항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특히 항공기 정비 문제와 기체 결함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항공은 그동안 가격 경쟁에 집중하며 원가 절감에 치중해왔고 이로 인해 항공기 정비와 안전관리에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은 항공기 정비 문제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운항 지연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한항공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제때 정비를 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운항을 강행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지만 향후 안전관리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참사는 항공사들이 가격 경쟁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IT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대표 IT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요 침체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LG전자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LG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며 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75조 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기 대비 각각 5.18%, 29.19% 감소한 수치로 예상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스마트폰과 PC 등 IT 제품 수요 침체가 길어지며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에서 고용량 제품 판매를 확대하며 매출을 끌어올렸지만 연구 개발비 증가와 생산 능력 확대 비용 등으로 실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와 비메모리 사업 부문도 가동률 하락과 연구 개발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LG전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며 매출 87조 7,44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66%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6.1% 감소한 3조 4,3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생활가전 부문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거두며 매출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전자의 4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4분기 매출 22조 7,775억 원, 영업이익 1,461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3.3% 급감했습니다. LG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을 통해 질적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AI 가전과 구독, D2C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B2B 분야에서는 HVAC와 부품 솔루션 등을 통해 꾸준히 매출을 늘리고 있으며 TV 사업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설을 맞이한 유통업계는 다양한 선물 세트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선물 세트와 트렌디한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각 백화점과 브랜드들은 특별한 구성으로 설 선물 준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설 시즌을 맞아 고급 프리미엄 선물 세트를 다양하게 출시했습니다. 특히 맥켈란 18년산 위스키와 명품 한우 세트를 포함한 프리미엄 상품은 고액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도 고급 식재료와 와인 선물 세트를 출시하며 설맞이 선물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특히 그래스페드 와규와 함께 선보인 프리미엄 초콜릿과 트러플 세트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가의 선물 세트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성 다이소는 실용적인 선물 세트를 다양하게 준비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집 꾸미기 아이템과 실용적인 주방용품들을 세트로 구성하며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화수는 고급스러운 스킨케어 세트를 준비하며 건강과 뷰티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선물 옵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MCM은 한정판으로 뱀해를 기념한 고급 가방 세트를 선보이며 패션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5년 설 유통업계는 고급스럽고 특별한 선물 세트 등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취향을 맞추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설 선물 세트 트렌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증, 미분양 문제 등으로 중견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동아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더 이상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즉 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19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5년 만에 다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에 설립된 건설사로 1985년 서울 63빌딩을 시공한 것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최근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에 올랐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신동아건설의 부채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428.75%에 달하며 이는 2022년의 349.26%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미수금 증가, 책임준공 채무 부담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동아건설의 사례가 다른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건설업체의 부도 건수가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건설업체들이 부도와 법정 관리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27곳에 달하며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중소건설사들은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향후 더 많은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PF와 미분양 문제 등은 올 한 해에도 계속해서 건설업계의 중요한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